안녕하십니까. 알파 서울안과 김국희 원장입니다. 겨울만 되면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줄줄. 춥다고 우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요. 눈물 흘림증일 수 있습니다. 눈물 흘림증은 말 그대로 눈물이 이제 바깥쪽으로 흐르는 건데요. 눈물이 순환되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눈물이 처음에 이제 생성돼서 이제 분비되는 곳은 이곳입니다. 눈물샘이고요. 우리 눈이 자극이 된다든가 뭔가 슬픈 감정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눈 표면을 적셔주게 되고요. 안쪽 구석에 있는 그 눈물점을 통해서 눈물 소관을 따라 이제 흘러내려가고 눈물 주머니에 모이게 돼요. 코 눈물관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. 눈물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눈물이 이제 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과하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눈물 배출구가 막히면서 넘쳐 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안구 건조증입니다. 특히 이제 겨울철에 건조한 계절이 되면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데 건조한 계절이 되면 눈 표면에 있는 눈물이 잘 증발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깨지게 되면 눈이 시릴 거고 이제 시린 증상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. 겨울철 되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 중에 이제 80-90% 정도에서 눈꺼풀염을 동반하고 있는데요. 건강한 기름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이 증발이 되고 이제 깨지게 됩니다. 눈꺼풀 기름샘에서 지저분한 기름이 배출되면서 이 지저분한 기름이 자꾸 눈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자극으로 인해 더 많은 눈물이 흐르게 돼요. 그래서 특히 눈꺼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눈찜질을 잘 해주시고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해서 청결을 잘 지켜주시면 건조증도 완화될 것이고 그 눈물 흘림증도 좀 완화가 될 수 있겠고요. 흔하지는 않은 경우인데 안면마비가 있는 경우에도 눈이 잘 안 감기면서 눈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깥으로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눈물이 과하게 배출이 되면서 눈물 흘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사실 그것보다 더 흔한 경우는 눈물길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예요.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성적으로 눈 주위에 뭔가 염증이 있었을 경우에 이 눈물점이 잘 막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눈물점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.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눈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결막이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결막 이완증이라고 하거든요. 원인에 따라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결막이 늘어났으면 결막이 늘어난 부분을 줄여주면 되겠죠.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늘어난 결막을 조그라뜨려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. 또 이게 눈물점이 막혔을 경우에는 누점 성형술이라고 해서 10분 남짓 되는 간단한 수술로 해결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. 부분적으로만 막혀 있는 경우에는 눈물길에 실리콘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거치를 하고 제거하게 되는데 잘 순환이 돼서 눈물 흘림증이 해결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실리콘 튜브를 넣는 수술도 한 15분에서 20분 남짓으로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. 눈물 소관이라든가 눈물 주머니에 심한 협착이 와서 실리콘 튜브를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수술이 되는데 기각 눈악 문합술이라고 해서 눈물 주머니와 코 안에 점막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. 수술도 훨씬 복잡해지고 피도 많이 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합니다. 그 막힌 부분을 어떻게 찾아요?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거든요. 하나는 이제 프로빙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눈물길에 이제 세척술을 해서 물을 통과시켜 가지고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프로빙은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뼈까지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. 뼈에 닿는 느낌이 들면 소관이랑 눈물 주머니 있는 데까지 이제 안 막혀 있는 거겠죠. 눈에 이제 관류를 시켜서 이 관류된 물이 같은 구멍으로 나오는지 코 뒤쪽으로 잘 넘어가는지 반대편 눈물길도 나오는지 어느 부위에서 막혔는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. 만약에 이제 반대편 눈물길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 비루관 어딘가가 막혔겠죠.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이용해서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. 그 실리콘도 그러면 저거를 동그란 걸 다 막아요? 실리콘 넣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. 그거 엄청 길게 들어가네요?
이전에는 코 쪽으로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코에서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요새는 눈차크 튜브라 그래서 코 쪽에서 잡아당기지 않아도 요 눈물길로만 삽입을 해도 쉽게 넣을 수 있는 튜브가 새로 나왔거든요. 한쪽 눈 하는데 5분 정도면 돼요. 훨씬 이제 수술 방법이 간단해졌다. 겨울철에 유독 심한 걸까요? 겨울철에는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건조증이 이제 있으셨던 분들은 더 건조증이 심해질 것이고 건조증이 더 심해지면 눈이 더 자극이 되니까 더 눈물이 많이 나겠죠. 해부학적으로 콧눈물관이 막혀 있으면 이게 넘치는 거예요. 기능적으로 막혀 있는지, 요 눈물점에 막혀 있는지, 소관이 막혔는지, 눈물 주머니에서 막혔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원인에 맞춘 수술 방법을 찾게 됩니다.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?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조한 것 때문에 물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게 돼요.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. 보안경 같은 거를 착용을 하시면 그 눈물 증발이 조금 억제가 되기 때문에 자극 증상이 좀 줄면서 눈물 흘림 증상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증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눈물길을 막을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눈꺼풀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온찜질이라든가 눈꺼풀 주위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눈물 흘림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